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관세 전쟁 통해 잠시 잊고 계셨던 확률 높은 침체 신호와 또 그 시기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번만 빼고는요, 거의 백발백중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으로 여겨졌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이 딱 한 번 빼곤이라는 예외적인 구간은 1998년도만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답은 아마 아시다시피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요새는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요.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빼기 2년물의 금리가 플러스가 정상이겠죠. 당연히 장기니까. 그러나 이게 마이너스가 난 걸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하단이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요. 단기 금리가 지금 높아졌다는 말은 결국 급전으로 때워야 될 만큼 굉장히 급한 돈, 급전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탈이 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되면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침체가 온다. 이게 거의 이제 맞아떨어지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를 좀 오랜만에 공부를 다시 해보니까 아무 때나 그러진 않습니다. 침체 조건이 정확하게 있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게 뭐 하루 이틀 돼도 되느냐? 그런 건 안 쳐줍니다. 최소 10일 이상 역전되는 기간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힘든 구간이 있었을 때 결국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끝난 후로부터 2년 이내에 침체가 온다. 사실 이때는 이미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고 지극히 정상적인 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 침체가 딱 한 번 빼고 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차트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 10년물 빼기 2년물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위에서 노는 게 당연히 정상이겠죠. 그런데 밑에 있을 때는 뭔가 사단이 났구나. 그리고 밑에 있을 때 보통 침체, 여기서 침체라는 건요. 그러니까 주식 코인이 엄청나게 폭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침체, 아래로 떨어졌을 때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왔을 때 한참 후에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는 경제 활동을 안 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한 격동의 80년 전후 뭐 5.1 파동도 있었고 굉장히 아래에서 깊숙이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뚫고 내려오면 얼마 안 가서 회색 부분 침체, 뚫고 내려오면 침체, 이렇게 살짝만 담궈도 조금 있다가 침체. 예외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역시 살짝 발 담그면 침체, 발 담그면 침체. 여기는 정말 발가락만 담궜는데 침체,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 뭐 이건 빼박이겠죠. 굉장히 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다. 근데 이때는 왜 예외였냐면요. 사실 이때랑 비슷합니다. 둘 다 발가락만 담궜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둘 다 한 30일 정도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가락 담궜는데 이때는 제롬 파월 의장이 막 금리 인하 긴급 회의로 두 번에 1.5%막 내려버리고 엄청난 유동성 살포를 해서 사실 침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팬데믹 때를 잘 극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신락같이 있는 거고 이때는 또 그린스펀이라는 올해 이제 페드에서 의장을 했었던 유대인 분이 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에 세 차례 금리 인하 팍팍팍 해버리고 또 유동성 공급 의지를 명확하게 하면서 이때는 그린스펀이 굉장히 잘 나갔던 나중에 닷컴버블 맞아서 조금 힘들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이때랑 거의 비슷하게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니까 이게 발가락 담궜으니까 좀 극복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거는 거의 정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980년 이래로 가장 깊고 가장 길게 이렇게 발가락만 담궈도 다 침체가 왔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물론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침체에 준할 만큼 힘든 상황인 건 맞는데요. 이거는 저는 오래 갈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고요. 결국은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관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자, 이 침체가 언제 올 것인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려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이때도 그렇고 다들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상황을 먼저 예로 들어보면요. 06년 7월에서 07년 8월까지 그것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살짝 담근 것 같은데요. 무려 1년하고도 1개월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이거 진짜 침체 오는 거 맞아?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 사단이 나기 전까지 즐거웠었죠.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결국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이후로 이제 종료된 이후로 1년하고도 1개월 뒤에 08년 9월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뻥 무너지면서 결국은 1년하고도 1개월 뒤에 터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웬만하면 맞아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 기간, 종료 언제 됐는지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아마 지금 잊고 계실 것 같아서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그때 당시를 확대를 해봤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요. 22년도 어느 순간에 돼서 시원하게 내려갔다가 정말 오래 있다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었죠. 이 구간이 뭔가 사단이 난 구간인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갔었는고 봤더니요. 일단 전통적인 장단기 금리 역전은 10년물 빼기 2년물 금리라고 합니다. 요걸 기준으로 볼 때 22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7월 5일부터 24년 1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정상화가 된 지요. 이게 780일을 수면 밑에 있었습니다. 2년도 넘는 기간이다. 어마어마하죠. 혹자는 이걸 10년물 빼기 3개월물 금리로 쳐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년물도 너무 길다 이거죠. 3개월짜리 더 급한 돈을 땡겨서 쓴 돈 이걸로 쳐줘야 된다. 근데 그래봤자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25일부터 종료 기간은 똑같습니다. 이거 자체도요. 지난 45년간, 즉 1980년 이후로 가장 긴 역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는 아직 치르지 않았고요. 언제 올지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침체 예상은 26년도 뭐 한 2분기, 3분기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AI가 저보다 똑똑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소개해드리진 않아요. 저랑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제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AI가 역사적인 통계라든지 경제 지표나 연준의 정책 등을 종합해서 본 결과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로 인한 침체 예상 시기는 약 26년 상반기일 것이다. AI도 굉장히 이제 넓게 범위를 얘기는 하네요. 이때의 확률이 34%로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얼추 맞아떨어지죠. 24년 12월에 끝났으니까 한 1년하고도 뭐 한 몇 개월 뒤에 요 정도쯤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예상을 하더라. 실제로 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교훈이자 결론은 급전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급전이 뭡니까? 이때 이제 고금리를 가지고 고이자로 급전을 땡겨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넘어져야 될 친구들, 기업들이 뭐 버텨냈겠죠. 그러니까 버틴 건 버틴 거고요. 그 이자의 후유증,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후유증도 있고, 결국은 한 3에서 4년 뒤에 터진다. 이게 저는 교훈 같거든요. 이때 어떻게든 잘 넘겼다. 글쎄요,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이게 넘긴 게 아니다. 한국도요, 아직까지도 최근에도 건설사들 뭐 법정 관리 들어가고 뭐 티몬 사태 나오고 홈플러스 터지고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근거가 있다,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언제 오르냐? 침체 시기는 알았는데 언제 오르냐? 물론 유동성도 계속 공급이 되겠지만 또 하나 저는 금으로 몰린 자금이 좀 회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분명히 PGA 잔고, 재무부 잔고에서 돈이 5천억 불이 풀렸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중앙은행이다, 기관이다, 그걸 엄청나게 산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요. 이 초록색이 금의 이제 가격이고요. 노란색이 금의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금의 이제 인덱스가 좀 더 정확하겠죠. 가격은 뭐 당연히 최고치니까. 이 노란색이 2020년도 팬데믹 때보다도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금을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사고 있다는 거죠. 거의 뭐 이제 세계 금융위기 수준만큼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
이건 사실 금은 우리의 주요 분야가 아니니까 주 분야가 아니니까 뭐 바둑하면 옆에 혼수 두는 거 잘 보이듯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 쉽지 않겠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사시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분명히 떨어지긴 떨어질 텐데 그럼 언제 떨어질까? 이게 우리의 이제 관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커스터디 업체의 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금이 신고가 돌파하면 100일에서 많게는 150일 뒤에 비슷한 방향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금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따라간다는 건데요.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법정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 금이 먼저 냄새를 맡아서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이를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걸 고려하면 3분기에서 4분기 사이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 말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법칙이 진짜 있어? 뭐 100일 뒤에 올라간다고 제가 한번 좀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요. 법칙이 없습니다. 너무 엉망이고 잘 맞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일반적인 법칙을 한번 그나마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트코인은 금을 뒤늦게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변곡점 근처에선 엇갈린다. 보통은 금이랑 비트코인이 반대로 뭐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변곡점에선 엇갈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위에 노란색 요 차트가 금이고요. 밑에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일단은 금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뭐 이때 팬데믹도 있었고 올라가요. 근데 비트코인이 곧바로 따라가질 않습니다. 뒤늦게 따라가는 게 보이시죠? 약간 시간차가 보이죠? 뒤늦게 따라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이제 금이 계속 천천히 최저점까지 떨어졌죠. 비트코인도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떨어졌는데 자, 여기 보시면 주목할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이 부분 보시면 이제 금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에서는 반대로 간다. 뭐 이 연관성이 낮다, 상관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금 떨어지는데 비트가 올라가고 있는 이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금의 방향을 비트코인이 뒤늦게 따라가더라. 그렇죠?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전 고점까지 금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는 사실 시차가 그렇게 또 나진 않아요.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여기 높아진 구간이었습니다. 23년도는요. 그래서 금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도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갔었죠. 따라잡았었죠.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이 우리가 기대하는 구간인데 자, 금이 여기서부터 뭐 엄청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쐐기 모양을 패턴을 그렸던 구간도 금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딛고 최근에 엄청 올라갔었겠죠. 엄청 올라갔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이 쐐기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주춤하는 구간.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스트레이트하게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최고점 돌파한 지 꽤나 오래됐잖아요.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가 금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온다는 거죠. 변곡점이 돼서 이 꺾이는 구간에 뭐 여러 가지 유동성과 함께 결국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올해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이 꺾이는 구간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구간, 우리는 요때를 잘 포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침체 전, 경기 침체 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금값이 꺾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매수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알아본 여러 가지 신호들과 또 관세 전쟁도요. 사실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 내년 중간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개미 털기는 저는 상반기 내에는 끝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루한 구간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